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직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해마다 출제되는 40개 포인트를 98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고 민박이나 더 시한 문제로 보충하시면 마무리 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포인트 12번 법률의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정답 정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지금 풀어보세요.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조건기한은 일단 시제간 미래로서 원칙 소급표가 없습니다. 다음 애들은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죠. 우리는 성립한 이유만 공부합니다. 성립한을 전제로 유효, 무효와 연관이 있는 효력 요건입니다. 얘들은 다 소급표였기 때문에 소급하여 틀리고 처음부터 틀리고 법률행위시 틀립니다. 얘들이 소초법 같은 말이고 여긴 원칙 소급표 없습니다.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는데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하세요. 첫째, 조건기한 둘 다 원칙, 둘 다 소급표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셋째,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습니다. 이 소급표를 잘 정리하세요. 그럼 조건은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고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고 기한은 분류 방식이 두 가지인데 시기종기 분리할 수 있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무효이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유효가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한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해서 무효가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가 확정되면 무효이던 것이 쭉 무효가 됩니다. 한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가 확정이 되면 유효하던 것이 쭉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조건, 해제조건은 소멸조건,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기한에서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입니다. 다음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도래할 게 확실합니다. 확정기한은 날짜까지 딱 정해진 것이고 불확정기한은 날짜는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생일 몇 월 며칠 정해져 크리스마스
우리 시험일 10월 29일 정했죠. 이게 확정기한이고, 불확정기한은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그래서요. 갑이 사람이라 죽을 건 확실해서 기한인데 죽을 날짜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불확정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기한 잘 정리하세요. 그럼 조건기한은 판례가 비교적 적으니까 법조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도 법조문이 거의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장래요죠.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합니다. 그 자리에 가로 열고 소처법 넣으면 다 틀립니다. 다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효력 발생입니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것도 미래죠. 성취한 때부터 장래요인데 그 자리에 가로 열고 소처법 넣으면 틀립니다. 이렇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효력 소멸 조건이에요. 근데 사망에서 특이합니다. 사망.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다음 149조는 조건부와 기한무 권리 똑같습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가로 열고 또는 기한무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해서 다음 외우세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처상보담 할 수 있답니다. 없담 틀린 거죠. 그 다음 기성조건과 불응조건이 있는데 이게 조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기성조건이 정지가 해지가 될 수 있고 불응조건도 정지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라 플러스가 올리고 불응조건은 이미 불가능이라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다음 정지와 해지에서는 정지 조건이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가 올리고 해지 조건은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가 올립니다. 아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곱하면 끝납니다. 여기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이게 유효입니다. 유효를 같은 말로 뭐라 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무조건 이게 유효입니다. 다음 밑에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무효가 되고 아래에 곱하면 마이너스라 무효가 되고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입니다.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잘해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조문으로 내면 어렵습니다. 먼저 1항이 불법 조건이죠. 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데 그 법률행위 무효란다. 이게 불법 조건이고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그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볼 게 2항과 3항이에요. 자, 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죠.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요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지 조건이 마이너스죠. 그럼 지금 뭐가 해지 조건이죠? 그 윗줄 기성 조건이 해제 곱하면 마이너스라 제일 그때 무효 맞습니다.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이라 마이너스입니다.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지 조건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라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이 플러스인데 지금 뭐가 정지 조건이죠? 윗줄에 불능 조건이 정지요.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그때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길게 내더라도 분명히 이건 꼭 맞춰야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1항이 불법 조건이었는데 그 예를 보겠습니다.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계약이죠. 이건 첫 계약을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효, 끝내면 유효입니다. 자, 그럼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럼 그 뒤에 빨간색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내놔 그 말입니다. 줬다가 효력이 소멸하니까 다시 내놔요.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첫 계약 시작하려면 뭔가 증여하겠죠. 그러니까 증여하면서 첫 계약 시작하는데 한마디 했죠. 나중이라도 부적 관계가 종료되면 다시 내놔 그랬죠.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틀려요. 이건 유효란 말이죠. 다음 조건만 무효도 틀립니다. 이건 증여계약 즉
법률행위 전부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만 무효도 틀립니다. 자, 이어서 24페이지 조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152조 기한입니다.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게 장래요죠?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합니다. 가로 열고 소조법 바꾸면 틀립니다. 다음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여기서 소조법 넣으면 틀립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은 다 장래요 미래고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요. 다음 153조 기한 얘기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채무자죠. 채무자 이익을 영것으로 추정한다. 2항 기한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법조문 밑에 아래의 내용을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정지 조건 후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쭉 무효로 된다 그랬죠. 2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죠. 따라서 해제 조건 후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쭉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불법 조건 했습니다. 4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이 동의 얻은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5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다음 교재에 가로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가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즉 예를 들어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한 불법 조건이에요. 또는 두 번째 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이 두 가로 똑같습니다.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두 가지 똑같습니다. 다음 6번, 7번 보시고 8번이 입증 책임인데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합니다. 갑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을 아들에게 이번 시험 학기 가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뭐 준다고? 준다며 빨리 내놔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하죠? 야 임마 내가 그냥 주다니 학비감 준다 했잖아. 학비감이라고 정지 요건이 있다고 이걸 아버지가 입증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직 안 주려는 자죠. 그 말은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으니까 아직은 못 줘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아들은 받으려면 합격해야겠죠. 조건을 성취해서 성취했다고 아들 을이 입증합니다. 그물은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 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이 자가 정지 조건의 성취를 입증합니다. 마지막 9번 기한일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이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이건 그냥 외운 게 빠릅니다.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 형이 성적이 좋아요. 끝. 다시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끝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조건기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잃는다, 상실한다죠. 효력 소멸 조건입니다.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형이에요. 형성권적이죠.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틀렸습니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마이너스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요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그때 무효 맞았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일단 불가능이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다 기한이 도래합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 해도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죠. 둘 다 도래합니다. 5번 상계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상계의사 표시에 시기 기한이죠. 조건기한 원칙 붙일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법률행위 조건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개성조건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 존재를 뭐든지 주장한 자 맞아요. 주장한 자가 증명합니다. 4번 기한이 형이죠? 기한이 성적이 좋아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서 답이 4번입니다. 5번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기한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물권법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